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능일이어서 1시간 늦춰지는 바람에 녹화도 1시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11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11만원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달에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손실 만회할 때까지는 조심해서 매매하자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히 손실 나지 않도록 신경 써가면서 수익이 조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조금씩 모아가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플러스 11만원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 민간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나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봉쇄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악재로 반응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뭐 백신 기대감에 추가 부양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쉽게 잘 내려오지는 않는 그런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외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2% 상승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좀 불안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화이자 백신이 영국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지금 백신 접종을 조만간에 다음 주쯤에 접종을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백신이 접종하게 되면 백신 접종자가 쫙 늘어나게 되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에 백신 접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화이자에서 생산하는데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생산된 걸 수송해 가지고 접종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영국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내년 봄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이제 본격적인 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위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독감 환자들하고 이렇게 섞였을 경우에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독감 환자도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병원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독감 환자까지 섞여서 들어오게 됐을 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랬을 때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제가 우려하는 악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건 해결됐다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일단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맞춰서 조심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우지수 뭐 5일선 회복하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저항대가 있어서 쉽게 뚫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최고점 위치에 있어서 조금 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독일 증시도 앞에 저항대가 많아서 이걸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는 지금 이 코스피 200 지수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제가 쭉 입력하면서 보니까 11월 5일 날 이날입니다. 이때부터 선물과 현물 쪽을 동시에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했다면 현물은 뭐 매수했다가 갖고 있는 건 큰 뭐 그게 없습니다. 계속 보유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매수했으면 평균 단가를 여기로 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죠. 몇 조씩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일주일만 잘 버티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현물을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지수가 안 떨어지게 밑으로 빠지지만 않게 지탱을 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쉽게 꺾여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 증시가
큰 악재로 인해 가지고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확률은 아주 작지만 그런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악재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선물을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겠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급락할 확률은 한 10% 정도, 그 다음 올라갈 이 지수가 방어될 확률은 한 90% 정도 대충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질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좀 허수선해서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확진자가 또 540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시간에 아까까지 말하던 30명 더 나오고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줄었는데요. 이 장 끝나고 보면 한 500명대 밑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발표할 때 보면 540명 이렇게 껑충 뛰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그 조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일단 그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 때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그 긴급 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콜드체인 관련주인 대한과학이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고요. 기타 콜드체인 관련주나 그 다음 그 화이자 관련주 KPX 생명과학 뭐 제일약품 이런 쪽들이 아침에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한과학은 급등해서 출발했죠. 근데 대한과학이 보합까지 쭉 밀려버렸는데요. 밀리고 그 다음 뭐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버했다고 생각하는 게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게 맞는데 영국에 공급한다는 얘기였지 우리나라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관리청인가요? 어디서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 오늘 나온 뉴스를 들어보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백신을 계약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시험을 다시 지금 그 추가로 연장해서 더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느낌상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 구매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화이자 건은 왠지 모르게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콜드체인 좀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국처럼 긴급하게 백신을 들여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화이자는 좀 들어오기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 무난한 게 제가 봤을 때 모더나일 것 같아요. 모더나 백신은 가격은 뭐 4만원 정도 돼서 비싸긴 한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관상에 그 유리하기 때문에 모더나 쪽으로 어느 정도 그 수입 계획이 있다고 발표가 난다면 모더나 관련주들이 급등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더나 백신 관련주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까지 그 임상시험 부분이 좀 그 마무리가 안 돼 버려 가지고 진매트릭스하고 뭐 캐몬하고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모더나 관련주는 엔투텍이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소마젠 올라갔고요. 그 다음 AB 프로바이오 이 종목은 뭐 이쪽 저쪽 다 걸리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 구매 관련한 부분에 우리나라도 백신을 도입할 거기 때문에 모더나를 어디에서 수입할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판호라고 하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가 판호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판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국내에 그 게임빌의 게임인가 뭐 그거를 그 허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임빌 또 떴다가 호재성 뉴스에 떴다가 누르는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게임 관련주하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엔터주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한한령 기대감 이렇게 해서 엔터주는 보합 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밀어 올렸고 정작 그 게임빌은 컴투스였나 게임빌이었나 모르겠네요. 호재성 뉴스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갭으로 뜨니까 눌러버리죠. 그래서
정작 그 중국에서 개방한 건 허용한 건 이쪽인데 엉뚱하게 뒤쪽은 올라가고 얘는 거꾸로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한한령 기대감 이쪽으로 해서 엔터테인먼트주하고 게임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현대차가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 뭐 발표를 어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어느 정도 명분 쌓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 외국인 입장에서 어저께는 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같이 올라가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끌어올렸죠.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또 현대자동차 해가지고 또 끌어올리고 이렇게 그 우량주들 덩치 큰 놈들을 끌어올리면 지수가 안 내려가고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막 당겨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부분입니다. 조리독감 관련해서 오늘은 뭐 특별히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글벳은 제가 계속 보유 중입니다. 오늘도 그 중간에 팔았다 샀다를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2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군데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산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확률에다 거는 거니까요. 추가로 더 나왔을 경우에 그 농장에서 조류독감 발병했을 때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농가 확진 그 정읍이었죠. 농가 확진 나왔을 때 갭으로 떴었고 누르고 나서 경북 상주에서 다시 나왔다 이러니까 밀어 올려갖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추가로 또 농가 확진이 나온다면 시장에서 반응은 일단 위쪽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이 뉴스는 항상 토요일쯤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 안 하고 있다가 그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안 주죠. 토요일, 일요일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 지난번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요일 밤에 뉴스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되고 나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추가 뉴스가 안 나오니까 눌러버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200만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제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 서현이라는 종목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그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강했던 게 뭐였냐면 제일테크노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그 서현 이하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진도가 아주 강했는데 진도는 뒤로 밀려버렸고 오늘은 또 뜬금없이 모베이스 전자가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당겨 올리는 것 같아요. 세력들이 보시면 이 덕성 같은 종목은 초기에 대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2단계는 올랐기 때문에 안 올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뒤에 다음 주자를 당겨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현이와 보시면 안 오르고 있다가 상한가로 당겨 올렸는 이런 상태였죠. 어제 제일테크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오르고 있다가 상한가로 당겨 올리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모베이스 전자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그 동문 뭐 법대 동문부터 해서 고향 친구 뭐 이렇게 연결하면 웬만한 회사의 이사진 사회 이사까지 다 찾으면 어느 회사든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세력들 맘이라고 봅니다. 한 명만 찾으면 그 회사 당겨 올려놓고 막 올려놓고 이제 그 사회 이사가 법대 동문 뭐 이렇게 갖다 붙이죠. 붙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는 윤석열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게 올라갈지 잘 몰라서 상당히 좀 그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서현이라는 종목은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이게 서현 탑메탈하고 서현 이화하고 이 두 종목의 모여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사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기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좀 탄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해 버렸고요. 덕성은 그 대충 분위기 보니까 오늘까지가 10거래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날 아마 투자 유의 지정 걸렸던 것 같고요. 이 선을 넘지 않고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투자 유의 지정이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제 올라갈 때 이거 11,100원쯤 가니까 막 던져가지고 못 올라가게 막았고요. 오늘도 올라갈 때 계속 던져갖고 못 올라가게 막았습니다. 이거 안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재료가 살아있다면 내일쯤 한번 떠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덕성을 200만원은 맞췄습니다.
그 다음 러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테마주는 좀 부실한 게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얘가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 탄탄해 보이죠. 실적이 실적 괜찮고 부채 비율, 유보율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회사냐 했을 때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를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 반도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 관련주 이런 테마도 맞고 유동 물량도 지금 뭐 1300만 주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땡겨 올릴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봤을 때 못 올린 게 이 세력이 뭔가 조금 그 주포가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도 거의 끌올렸다가 순식간에 쫙 그냥 방어를 못해갖고 흘러내려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리고요. 이것도 다시 또 힘들게 끌올려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끌올리다가 올라갈만 하면 이걸 그 던지는 매도 물량을 다 못 받아가지고 뒤로 튕겨서 내려가는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100만원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은 안 밀리고 어느 정도 들어올리고 버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돈 있는 주포가 새로 바뀌어서 들어온 게 아니냐.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밀리면 이 정도까지 쭉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오늘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방어를 하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200만원치를. 이 종목은 참고로 지금 12,000원 갔던 게 3,000원 정도 갑니다. 이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개인들이 주가가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로 2배로 튀기 때문에 지수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지수가 지금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들어갔다 계속 손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방 노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쪽의 종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들어간 이유는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덕성하고 200하고 이글벳 200하고 러셀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갖고 증시가 급락해버리게 되면 이 보유 종목이 전부 다 쭉 추락할 그런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해지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완전한 해지는 아니지만 혹시나 악재가 생겨가지고 증시가 급락해버릴까봐 증시가 급락할 것 같은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빠진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종목은 보유를 하고 혹시 급락할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인버스 종목을 200만원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잔고를 현금을 한 100만원 정도 보유해서 추가로 매수할 종목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보통 같으면 이 해지 필요 없이 그냥 급락할 일 없겠지 이러고 이제 잡고 가면 되는데 워낙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태라서 혹시나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한번 인버스 종목을 200만원을 해지로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덕성 200, 이글벳 200, 러셀 100만원, 그 다음 인버스 종목 해지를 200만원, 현금 100만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그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